지금 당장 우리 집 냉장고에 이 세 가지 채소가 있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식품 정보 알려드리는 푸드닥터 심선아입니다. 건강 좀 챙긴다 하시는 분들 채소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식탁에서 자주 빠뜨리고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붉은색 채소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심장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채소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당장 우리 집 냉장고에 이 3가지 채소가 있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 3가지 채소는요, 특히 혈관 건강에 빨간불, 그러니까 경고등이 켜져 있는 분들, 이 빨간불을 안전한 녹색등으로 바꾸어줄 빨간색 채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빨간불을 빨간색으로 잡는 셈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가장 많이 먹는 채소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또 양배추, 이런 백색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상추나 시금치, 또 깻잎과 같은 녹색 채소도 사실은 크게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유독 붉은색 채소만은 굉장히 섭취가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붉은 채소가 왜 이렇게 섭취가 부족한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김치 문화가 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무나 배추 같은 백색 채소 쪽으로 주로 이제 편중이 되고요. 또 조리 방법 중에서도 또 보면 국이나 찌개류 중심이 되는 그런 조리가 많다 보니까 녹색 채소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붉은색 채소는 사용이 적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채소 대표 식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토마토가 있겠고요, 파프리카, 또 비트, 적양파, 적양배추, 또 당근, 이런 식품들이 되겠죠. 이렇게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식물, 이런 채소들은 라이코펜이나 또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이런 천연색소들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천연색소들의 공통적인 효과는요, 바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산화 효과는요, 색깔이 진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우수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3가지 대표적인 채소를 준비를 했는데, 당근이나 토마토보다 비트가 훨씬 더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항산화 효과로 치자면 이 3가지 식품 중에 비트가 가장 강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붉은색 채소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이 건강상의 이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붉은색 채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 중에서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이 특히 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성분들은 세포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자외선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노화 방지, 좀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하실 때는 붉은색 채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효능이요, 바로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예요.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 이런 색소 성분들은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면역력과 뇌 건강에도 이 붉은색 채소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파프리카 중에서도 붉은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우리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양파 중에서도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 적양파 있죠. 이 적양파에는 이 항염 효과,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붉은 채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비트예요. 이 비트에 들어있는 주요 색소는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인데요. 이 베타인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것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혈류 흐름이 좋아지면서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의 간에서 만들어내는
간 해독 효소들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해독하는 효과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사실 이 비트를 보면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고 생으로 먹으면 약간 흙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흙맛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아주 쉽게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식이요법 상담을 하는 거의 한 30년 동안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활성을 수치로 비교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수치에서도 채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마치 약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타인은 특징이 열에 약하지만 살짝 찌거나 살짝 삶는 정도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살짝 익히게 되면 흙맛은 없애면서 사각사각한 고구마 같은 맛이 있기 때문에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바로 비트입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우리가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알고 있는 게 사실 이 토마토고, 가장 중요한 성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은 당근이 가지고 있는 베타카로틴보다도 항산화력이 좀 높기 때문에 심혈관 보호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성의 전립선을 보호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주 좋겠죠. 무엇보다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열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혀 드시는 거 아주 추천이고요. 혹시 생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생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익혀 먹거나 기름과 함께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재료는요, 바로 당근이에요. 사실 당근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채소입니다. 당근의 핵심 색소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면역세포들이 몸에서 각자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당근 하면 눈 건강, 이런 공식이 있듯이 또 당근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효능이 바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유익균의 증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좋은 식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틱으로 잘라서 생으로 씹어서 먹게 되면 침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치아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세정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근은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세포의 벽이 파괴가 되면서 안에 있는 영양소들의 생체 흡수율과 이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 토마토, 당근, 이 빨간 채소 삼총사 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붉은색 채소를 어떻게 우리 식단에 넣을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천을 드릴게요. 간편하면서도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방법, 바로 샐러드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겠죠. 샐러드에 보통 양배추나 양상추, 로메인 같은 잎채소를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베이스로는 잎채소를 쓰되 여기에 붉은색 파프리카 또는 적양파, 여기에다가 발사믹이나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한다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스무디로 먹는 방법도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좀 조직이 좀 단단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삶아서 갈아서 먹게 되면 영양소의 소화 흡수율을 90%까지 높일 수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들을 상담할 때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도 바로 이렇게 삶아서 갈아서 먹는 스무디 형태예요. 자, 그 외에도 김밥이나 샐러드의 속재료로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당근이나 적양배추나 파프리카 같은 것들은 얇게 채 썰어 가지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이 탄수화물이 메인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먹을 때 속재료로 함께 활용을 하게 되면 혈당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카레에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마토나 파프리카,
당근 이런 것들을 깍둑 썰기 해가지고 우리 카레 보면 카레가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식품이거든요. 여기에 감자 대신 이런 붉은 채소를 좀 듬뿍 넣게 되면 혈당을 좀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요, 이 채소 자체는 많이 먹고 있지만 색깔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이 붉은 채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이니까 매일 식단에 붉은 채소 한 가지씩을 꼭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